안녕하세요. 네, 저는 NHN 클라우드의 한정용입니다. 저는 금융사업팀에서 컨설턴트 및 아키텍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성공적인 금융 클라우드 추진을 위한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2023년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어떻게 금융 클라우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설명드릴 것입니다. 네. 세션의 목차를 보자면 금융 클라우드, 그리고 이제 금융 클라우드와 다른 클라우드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금융 클라우드를 추진할 때 핵심 어젠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좀 더 상세하게 시스템 하나를 잡아서 클라우드 추진 예제를 보여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NHN 클라우드가 금융 클라우드에 대해서 어떤 지원 사항을 지원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참석하신 분들이 이제 금융 클라우드에 관심이 많거나 또 이제 클라우드를 추진하거나 이런 아키텍트, 컨설턴트, CTO, CIO, 팀 리더 그리고 저희 파트너분들이 되실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네. 금융 클라우드는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금융산업에 클라우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금융산업에 많은 금융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융상품을 팔고 있고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금융 클라우드도 지금은 이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뭐 인프라 서비스만 했지만 지금은 플랫폼 서비스, 그 위에 사스 서비스를 다 하고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사에서는 많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여신, 수신, 대출, 외환 이런 것들 제공하고 있고, 보험사,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사, 신용카드, 저축은행, 상호금융, 대형 금융주사, 빅테크사, 핀테크사 다양한 회사에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금융사에서 생활 밀착형 비금융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도 이제 비금융 서비스 규제를 완화했고요. 그 빅테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융기관들도 꽃배달, 택배, 부동산, 알뜰폰, 중고차 매매 좀 신기한 서비스들이죠. 이게 금융 서비스인가 하는데 금융사에서도 이 생활 밀착형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빅테크와 이제 경쟁하기 위해서 비금융 서비스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위키백과를 보면 클라우드 컴퓨팅은 사용자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관리 없이 인터넷만 있으면 바로 제공하고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아웃소싱의 특징이고요. 온디맨드 그리고 종량제가 특징입니다. 네. 클라우드 플랫폼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아스, 파스, 사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아스는 인프라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스토리지, 네트워크 이런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지금 파스, 미드레어, 와스, 데이터베이스, 컨테이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스에서 AI라든지 협업툴이라든지 웹메일이라든지 이런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 플랫폼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은 스케일러빌리티죠. 그래서 유연한 확장성, 축소 가능한 거고요. 빠른 시스템 구성, 유연한 변경, 내결함성 보장. 특히 신규 비즈니스를 할 때 용량 산정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불확실한 용량 산정 대응도 가능하고요. 아웃소싱이라든지 종량제에 의해서 낮은 도입 비용, 철수 비용, 그리고 IT 운영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요. 클라우드에서 사스 서비스도 많이 제공하고 있고, 이미 개발된 서비스들이 많아서 그걸 바로 사용하면 되는 서비스들이 있어서 개발 생산성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시스템도 많이 운영 자동화를 시켰고요. 특히 금융 같은 경우는 금융 보안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바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NHN 클라우드도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금융 보안을 다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기업이나 처음 시작하는 기업들은 금융 보안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어려운데 NHN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만들면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AI, 빅데이터, 생성형 AI 이런 것들도 지금 클라우드 위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은 온프레미스 서비스보다 솔루션 회사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을 대응할 때도 현재는 클라우드가 더 이점이 있습니다. 구글바드가 한글이 되니까 구글바드한테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금융 클라우드냐? 금융 클라우드는 금융기관이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험을 관리하고 규정을 준수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되는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솔루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이점이 있다고 하는데 생산성, 효율성이 향상되고 고객 서비스도 개선되고 위험도 감소되고 규정 준수도 좋고 비용 절감도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챗GPT 같은 경우는 영어가 더 편해서 거의 유사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장에는 본격적으로 금융 클라우드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은 아시다시피 라이센스 산업입니다. 그리고 규제 산업이기도 하고요.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금융 클라우드는 금융 산업에 적용되는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금융 산업에 관련된 규제나 보안, 컴플라이언스를 다 영향을 받습니다. 금융사들도 물론 효율성, 생산성, 수익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안, 규제, 컴플라이언스가 안 돼 있으면 제재를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완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융산업은 자본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이고 돈을 다루는 산업이기 때문에 대규모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 뱅킹 시스템에 장애가 나면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 이전 세션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요. 증권 공모주들도 장애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공모주가 상장될 때마다 그 증권 비즈니스 팀은 좋았지만 증권 CIO는 기도를 하고 자야만 했습니다. 그 보안 속옷이 피해가 크기 때문에 금지사항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수많은 보안 솔루션을 도입해서 설치하였고요. 금융 소비자들도 불필요하게 금융 솔루션들을 많이 설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객 정보 간에 이제 보안도 많이 지켜야 하기 때문에 금지사항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또한 금융감독기관의 강력한 규제와 검사를 정기적 수시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규제가 강화되면 한순간에 지금 잘 나가던 금융 서비스나 상품도 매출이 급감하거나 심지어 접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 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금융 프로젝트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작년 10월달 기사인데 대형 은행인 하나은행입니다. 차세대할 때 약 3천억 규모의 25개월 그리고 9천 멤버스가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는 금융인도 적극적으로 클라우드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나오는 프로젝트들은 기본적으로 RFP 요건에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다만 범위가 전체일지 또 일부 채널 시스템일지 일부 비즈니스 시스템일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다 클라우드가 기본입니다. 올해 3월달 기사인데요. 서울보증보험 차세대입니다. 1,300억 규모고요. 1년 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도입할 예정이고요. NHN 클라우드가 기본적인 CSP로 선정된 신한이지 손해보험 차세대 프로젝트입니다. 개발 기간은 12개월, 그리고 예산은 400억 규모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적용했고요. 당연히 이제 클라우드를 기본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KB 손해보험 차세대도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데
약 1,200억 규모고요. 개발 기간도 16개월 이상입니다. 그래서 금융 프로젝트는 규모가 굉장히 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솔루션을 가지고 수행한 프로젝트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젝트를 저렇게 수행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특히 올해부터 클라우드를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대해서 적용할 때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또 금융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도표는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념 아키텍처입니다. 개인 고객, 기업 고객, 이런 외부에서 고객들이 접속하고 내부 직원, IT 운영자, IT 개발자가 접속하는 시스템을 채널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영업 마케팅 시스템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관계, 코어 시스템이죠. 은행에선 계정계라 불리는 시스템이 있고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경영관리, 정보 분석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대외기관, 금융기관, 그리고 이제 감독기관, 인터페이스하는 시스템을 대외계, 대외 채널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스템들이 거대하지만 구조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유연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업종별로 보자면 은행 시스템입니다. 은행 채널은 이제 홈페이지, 인터넷 뱅킹 시스템, 그리고 이제 지점 시스템, 그리고 영업 포탈, 이 채널 주요 시스템이고요. 은행 코인 계정을 보자면 은행 상품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여신, 수신, 이체, 심사, 외환, 회계 이런 시스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험 시스템입니다. 보험 시스템의 채널은 홈페이지, 고객 지원센터, 보험 설계사를 위한 설계사 시스템, 그 업무 포탈 이렇게 되어 있고 보험 기관계는 가입 설계, 보험 계약, 보상, 심사, 재보험, 회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증권사 시스템이죠. 증권사 시스템은 채널에는 홈페이지, 고객 트레이딩 시스템에는 모바일 트레이딩, 홈 트레이딩, 웹 트레이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트레이딩 시스템이 있고요. 역시 업무 포털이 있습니다. 증권사는 증권사 코어를 기관계, 일부는 계정계라 부르기도 하는데 주문 시스템, 주식 채권, 파생상품, 신탁연금, 금융상품, 회계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외 시스템들은 많이 유사하기도 하고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증권 같은 경우는 대외 코스콤, 증권거래소 연결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증권 거래나 매매, 시세는 증권거래소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증권거래소와 인터페이스하는 FP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증권금융감독기관도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감독기관으로는 금융위원회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옆에 정부부처 소개 그림인데 위쪽에 그려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매우 높은 지위와 실행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금융정책을 만들고 공시합니다. 정책을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융의 국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법들도 많이 만들고 있고요. 네. 또 다른 감독기관으로는 금융감독원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를 감독하는 실행기관입니다. 그래서 금융사와 많은 협업을 하고 있고요. 보고를 받습니다. 금융사를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금융의 행정부와 같은 기관이고요. 금융감독원의 세부는 다 금융업종, 그 다음에 이제 금융소비자 보호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융보안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는 금융보안원이 있습니다. 금융보안원은 금융보안 업무를 수행하고 가이드를 발행합니다. 특히 클라우드 관련해서 금융 분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가이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NHN 클라우드 같이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CSP 안전성 대표 평가 기관입니다. 금융 클라우드 관련 법률과 가이드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에서 법들과 세부 이용 가이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씩은 다 읽어봤는데요. 굉장히 포괄적이고 개념적입니다. 그래서 해석에 따라서 프로젝트에 따라서 다양한 아키텍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엄격하게 보면 다른 아키텍처가 나올 수 있고요. 또 그걸 포괄적으로 보면 좀 더 다른 아키텍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가이드 내용들도 상당히 많고요.
또 올해 초에도 개정이 됐지만 시대에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법과 가이드를 그럼 적용할 때 어떤 서비스를 적용해야 되나?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용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법과 가이드를 적용해야 되는 서비스는 상용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대고개 서비스, 수익 서비스는 반드시 클라우드 관련된 법률과 가이드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률과 가이드에서는 클라우드는 아웃소싱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하실 때 아웃소싱이라고 생각하고 해석하시면 해석할 때 편합니다. 네. 금융사가 금융 클라우드를 추진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절차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다른 클라우드와 다른 점인데요. 이게 순서대로 법률과 가이드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항목을 수행해야 되고 어떤 걸 계약에 넣어야 되고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클라우드를 이용할 대상 업무를 선정하고 그 선정된 업무에 대해서 그리고 선정된 시스템에 대해서 중요도 평가를 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치는 NHN 클라우드처럼 CSP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사에선 아무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를 하고요. 세 번째로 이제 클라우드 업무에 대해서 연속성 계획 및 안전성 확보 조치 방안을 수립합니다. 업무 연속성 계획은 BCP고요. 그래서 장애 재해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 확보는 보안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다 수립을 하고 아키텍처도 구성해야 됩니다. 그 뒤에 금융사의 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끝나면 CSP, MSP 또는 이제 금융 클라우드 구축을 위한 SI 업체와 이용 계약을 체결합니다.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시스템 구축이 되면 금융감독원에 사후보고를 하거나 수시보고를 하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이 금융사가 지켜야 될 절차입니다. 금융 관련된 가이드와 법인데요. 사실은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법률도 업종에 따라서 당연히 다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지주에 관련됐으면 금융지주법, 마이데이터에 관련됐으면 신용정보법 이런 법들을 다 지켜야 되고요. 실제적으로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관련된 법은 같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시스템을 가리지 않고요. 다만 온프레미스에서 지켜야 되는 건 다 클라우드에서도 지켜야 됩니다. 다만 클라우드가 좀 특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규정들이 조금 다른 것뿐이지 대부분은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프로젝트를 하실 때 금융사 내부 규정도 지키셔야 됩니다. 금융사 내부 규정은 금융사마다 다른데 더 강화된 보안, 법보다 가이드보다 더 강화된 규제, 더 강화된 컴플라이언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하실 때 이런 것도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NHN 클라우드도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 포함한 국제표준화 기구, 국내 인증기관 이런 데에 나오는 인증을 다 획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SP 인증도 다 획득하고 있으니까 금융에 적용하실 때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이번 장에서는 금융 클라우드를 추진할 때 어떤 부분을 핵심 어젠다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게 핵심인데요. 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즈니스 관점인데요. 클라우드가 비즈니스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어떤 비즈니스에 클라우드를 적용해야지 효과가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초기에 대형 금융사에서 클라우드를 POC를 많이 하고 클라우드를 추진했습니다. 근데 현재 와서 보면 비즈니스 효과가 얼마나 있었나 보면 좀 많이 미약합니다. 초기에는 시스템 검증 또는 플랫폼 검증에 주안점을 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했고 지금부터 수행하는 프로젝트들은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IT 시스템 관점입니다. 수많은 시스템이 있는데 어떤 시스템에 클라우드를 적용해야지 효과가 좋을지, 그리고 클라우드를 적용하면 단계별로 적용하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은 온프레미스 시스템의 영향도가 상당히 큽니다. 영향도가 얼마나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전에 보여드렸던 은행입니다. 은행 시스템인데 채널의 홈페이지를 클라우드를 적용할지, 코어에 있는 계정계의 여신, 수신 시스템을 클라우드를 적용할지, 아니면 대외 연동 쪽을 클라우드를 적용할지, 정보계 EDW나 데이터 레이크, BI 이쪽을 클라우드를 적용할지, 이 선정된 시스템에 따라서 비즈니스 효과, 그 다음에 IT 효과, 그 영향도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현재는 코어 쪽은 시스템 영향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적용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물론 가능은 합니다. 근데 차세대를 통해서 적용해야겠죠. 그래서 채널이나 정보계, 대외 채널, 대외계 이쪽에 많이 주안점 두고 있습니다. 또 경영관리 같은 경우는 인사총무 시스템이고 가벼운 시스템들이기 때문에 뭐 POC 개념, 뭐 그런 기능 검증 개념에서 많이 적용하는 상태입니다. 운영 관점에서도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아웃소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HN 클라우드 같은 CSP, 그리고 MSP, 금융사 요 세 주체가 CSP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IT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MSP는 클라우드 서비스 위탁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금융사는 비즈니스 데이터 관리,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운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기본 운영 모델이고요. 사실 프로젝트에 따라서 또는 계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키텍처도 고민해야겠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업무 솔루션, 보안 솔루션은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했을 때 지원하게 했을지. 현재 클라우드는 많이 금융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안 솔루션은 클라우드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 같은 경우는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업무 솔루션들은 지원하지 않는 게 많겠죠. 왜냐면 이 회사가 솔루션을 지원해야 되니까. 그래서 클라우드로 갔을 때 업무 솔루션은 재개발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현재 핫한 MSA 적용을 어떻게 갈지, 또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적용을 어떻게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MSA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적용이 어려워서 이 부분은 많이 고민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대용량 오라클 DB가 있을 겁니다. 클라우드로 갔을 때 이 대용량 오라클 DB를 가져갈지, 아니면 MSA를 적용하면서 이제 오픈소스 DB로 쪼개서 가져갈지, 단계별로 할 때 어떻게 할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C레벨들이 많은 고민인데요. 관리자죠. 클라우드 개발 조직, 운영 조직은 어떻게, 그리고 클라우드 역량 확보, 채용은 어떻게, 금융사, CSP, MSP 간의 협업 및 관리 조직은 어떻게 운영할지,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제가 컨설팅 할 때도 그렇고요. 가장 큰 고민이, 그 C레벨의 가장 큰 고민이 클라우드 역량 확보와 채용이었습니다. 기존 조직들은 클라우드를 모르는데 사실 이 클라우드의 역량 확보가 쉽진 않거든요. 최소 1년 이상 걸리는 로드맵을 잡아야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 NHN 클라우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저희 팀 같은 경우도 1년째 사용을 지금 인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면 NHN 클라우드에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관련된 규정도 많이 보완해야겠죠. 지금 클라우드 관련된 법률 및 가이드를 보고 금융사의 내부 규정도 보완해야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보안, 클라우드 규제, 클라우드 컴플라이언스 이 부분을 많이 보완하셔야 됩니다. 클라우드를 시작하기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막막하실 겁니다. 실제로 이걸 클라우드를 POC라고 뭐 기술 검증을 하신 회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막막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컨설팅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설계 시 또는 개발 시 교육이나 전문가 지원을 어떻게 할지, 시장에 전문가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운영, 그리고 클라우드 장애 시 전문가는 어떻게 지원을 받을지. 초창기 때 대형 은행을 위주로 해서 자체적으로 클라우드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IT 회사도 클라우드를 추진하기 어려운데 뭐 본업이 아닌 은행이
클라우드를 자체적으로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어려움 많이 겪고 있고요. 저희가 권장하는 거는 클라우드 파트너와 함께 가시라는 겁니다. 함께 가서 이거를 준비해야지 장기적으로 갈 수 있지 단독적으로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NHN 클라우드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앞에까지는 많이 개념적인 이야기였고요. 그러면 이제 솔루션 하나를 잡아서 실제 클라우드를 추진하겠습니다. 아키텍처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3년 개정된 금융 클라우드 가이드에 맞춰서 단계별로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홈페이지 시스템을 잡았습니다. 네. 클라우드 설계 단계를 보자면 클라우드 대상 업무를 선정합니다. 지금 예제로는 홈페이지 시스템을 잡았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시스템에 대해서 클라우드 이용 업무 중요도 평가를 할 겁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시스템에 대해서 업무 연속성 계획 적용 설계를 할 거고요. 장애 재해 대책이죠. 그 안전성 확보 조치 적용 설계를 할 겁니다. 보안 설계를 할 겁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대해서 상세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설계, 망분리 설계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대상 업무를 선정한 단계입니다. 대상 업무는 비즈니스 클라우드 적합도를 보고요. 그냥 IT 시스템 클라우드 적합도를 보고 기타 이제 관련된 평가를 요소를 보고 선정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는 예제로 홈페이지 시스템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프로모션이 있고 그 다음에 급격한 부하 대응이 필요하고 이런 여러 요소들이 있어서 일단은 홈페이지 시스템을 선정했고요. 홈페이지 시스템의 특성을 보자면 제공하는 서비스는 지금 회사 소개, 서비스 소개, IR, 프로모션하는 시스템입니다. 프로모션이 있기 때문에 MAU도 5만 명이나 되는 작지 않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중요도는 중, 개발 난이도는 하, RTO는 3시간, RPO는 24시간, 클라우드에 대한 DR 용량은 100%, 그리고 고객 정보 보관은 안 하는 시스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시스템에 대해서 클라우드 이용 업무 중요도 평가를 해야 됩니다. 왼쪽에 있는 업무 중요도 평가 항목은 가이드나 법률에 나와 있는 항목들이고요. 이건 단지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 예시를 보시고 우리 회사에 맞는, 금융사에 맞는 클라우드 이용 업무 중요도 평가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만들고요. 그 표에 대해서 표를 가지고 홈페이지에 대해서 중요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 시스템인지 비중요 시스템인지 구분을 결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 단계로 업무 연속성 적용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 업무 연속성 적용 설계는 장애 재해 대책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백업, 데이터 장애 대비를 해야 되고 이중화, 예비장치 확보해야 되고 훈련 사고 관리, 비상대책을 수립하는 어떻게 보면 시스템도 있지만 절차, 프로세스, 매뉴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클라우드에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NHN 클라우드에 지금 설계했다고 예상하고요. 메인 리전에 홈페이지를 이중화했습니다. DR에도 지금 DR 100%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설계를 했고요. 백업도 두었습니다. 그리고 백업 및 복구 계획서 매뉴얼을 만들고 재복구 매뉴얼, 장애 복구 매뉴얼까지 만들면 업무 연속성 계획 설계가 된 겁니다. 단계별로 하겠는데 안전성 확보 조치 설계를 한 겁니다. 보안에 관련된 거고요. 계정 관리, 접근 통제, 네트워크 보안 이런 보안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NHN 클라우드 메인 리전에 디도스, IDS, 방화벽, 접근 제어, 백신, VPN 같은 홈페이지 보안 관리 시스템들이 세팅이 되었습니다. 이 장표에서는 메인 리전에만 홈페이지 보안 관리가 있지만 DR 리전에도 동일한 수준의 홈페이지 보안 솔루션들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망분리 설계도 해야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IDC, 금융사에서 홈페이지만 먼저 클라우드로 갔습니다. 다른 얘기로 하자면 다른 모든 시스템들은 현재 온프레미스 IDC에 남아있게 되죠. 저쪽에 있는 온프레미스 IDC에는 역시 망분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업무망, 인터넷망이 분리되어 있을 거고 업무망 PC들은 업무망에
그리고 인터넷망 PC는 인터넷망에 접속이 되어 있을 겁니다. 클라우드도 망블리는 똑같습니다. 클라우드에도 역시 인터넷망, 업무망을 구분해서 설계를 하셔야 되고요. 클라우드의 인터넷망은 온프레미스의 인터넷망과 연결하고 업무망은 온프레미스의 업무망과 연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망블리 설계를 어느 정도 한 거고요. 여기에 이제 홈페이지를 넣겠습니다. 네. 홈페이지 망블리 설계를 한 겁니다. 홈페이지 시스템은 클라우드의 메인 리전에 인터넷망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망에 VPC를 3개로 나눴고요. 웹, WAS, DB가 있고 역시 백업 다 있고요. 홈페이지 보안, 관리 시스템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금융사 IDC 온프레미스에 홈페이지 연계 시스템들이 업무망에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금융사의 시스템들은 뭐 작은 시스템 빼고는 다 어쩔 수 없이 하이브리드 설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로 가게 돼도 기존의 온프레미스의 연계 시스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설계가 되게 되겠습니다. 네. 한 단계 더 나아서 홈페이지 상세 설계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홈페이지는 작은 시스템은 아닙니다. 고객이 5만 명이나 접속하고 이벤트, 프로모션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웹, 와스에 NHN 쿠버네티스를 사용해서 클러스터링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클러스터링까지 적용한 홈페이지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겁니다. 단계별로 가이드에 따라서 설계를 한 거고요. 네. 홈페이지 시스템 아키텍처는 금융사 요구사항, 그리고 비용, 보안, 컴플레인스에 따라서 더 복잡하게 설계될 수도 있고요. 더 간단하게 설계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여드린 설계는 최소한의 설계입니다. 금융사에는 말씀드렸듯이 뭐 법률이나 가이드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설계가 기본으로 들어옵니다. 금융을 안 해보신 분들은 뭐 이 설계를 보고 아니 홈페이지보다 다른 시스템들이 더 크네 할 수도 있는데 금융사는 이게 기본입니다. NHN 클라우드는 다양한 환경에 맞춰서 최적의 아키텍처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NHN 클라우드의 금융 클라우드 지원사항을 보겠습니다. NHN 클라우드에서는 금융 클라우드 아키텍처 컨설팅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금융사가 금융 클라우드 서비스를 단계별로 할 때 저희가 단계별로 가이드 및 샘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관련된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오프라인으로 NHN 클라우드에서는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특히 오프라인 서비스는 무료로 교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NHN 클라우드 본 이제 메이킷처럼 다양한 기술 세션을 열고 있고요. 클라우드 온 웨비나 또는 이제 홈페이지에는 공식 기술 문서들 그리고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짧아서 많은 얘기를 못했지만 제가 2달 전에 개정된 금융 클라우드 가이드라인에 따른 클라우드 추진 시 고려사항에서 웨비나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 및 그런 걸 적용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좀 더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NHN 클라우드에서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프로모션이 있고요. 전체 프로모션은 NHN 클라우드의 블로그에 오시면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션이 앞으로 진행하실 금융 클라우드를 성공적으로 하실 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나중에 문의나 지원이 필요할 때 NHN 클라우드로 연락하시면 더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